마셨으면은 다른 사람 손에 운전을 맡겨야 한다. 윤창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의지를 법원이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나서 징역 간다는 얘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지금 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아주 엄중한 수위의 처벌은 꽤 위화감, 뭐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야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면 이제 윤창법 이름이 윤창호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어떤 음주의 최저 기준,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랄지 아니면 음주 전력이 뭐 3회 그전에 3회 이상했을 때 가중 처벌했는데 2회 이상인 경우에 이제 가중 처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대폭 상향이 됐는데 윤창호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강화된 처벌은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망 사고가 없으면 이제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음주 측정량이 그렇게 좀 낮으면 그런 특가법상 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 음주 수치별로 이제 처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0.2%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0.1% 그러니까 취소 기준이 0.1%거든요.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그리고 0.05, 그러니까 0.05%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처벌 기준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반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전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지금 이전까지는 2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이제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삼진아웃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징역형이 좀 강화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교통법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음주운전하고 또 한 번 걸렸다. 그러면 2회죠. 단순히 2회만 걸려도 2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습관이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차가 뭐 그렇게 값이 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중한 물품을 남의 손에 맡기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차를 남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렇죠. 대리운전자를 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하튼 내 차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남의 손에 맡기더라도 내가 사고를 안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만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은 다른 사람 손에 운전을 맡겨야 한다 이런 공식이 아예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벌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 그 어떤 법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검찰에 됐든 법원 재판부의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뭐 술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 내면 이건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윤창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의지를 법원이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벌금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처벌이 될 수 있고 내가 처벌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 정말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제주 금메달이랑요. 개인전도 금메달 하나 욕심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메달을 기대하셨는데 거기에는 못 미친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큰 꿈이자 목표가 평창인 만큼 그 평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자 쇼트트랙의 대표 선수 심석희 선수, 2014년 소치의 금메달리스트로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전망이 쏟아졌었습니다. 특히 주종목이었던 1500m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쓸어담으면서 기대를 높였는데요. 심석희 선수는 2018년 평창 올림픽 기다렸던 경기에서 예선에서 이렇게 혼자 넘어집니다. 뒤늦게 따라붙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식 기록으로 이 종목 세계 2위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어쨌든 심 선수 충격을 이겨내고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심 선수는 당시 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500m 경기가 사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서 많이 허망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때 심석희 선수는 경기에 제대로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심하게 맞아서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겼고요.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조 전 코치의 상습 상해 등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심석희 선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은 어릴 적부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아이스하키 스틱에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진 적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폭행의 강도는 더 세졌으며 밀폐된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선수를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선수의 얘기에 의하면 거의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또 이제 말을 좀 안 듣거나 서로 안 들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그 장소도 특히 이제 은밀한 장소를 불러서 어두운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한가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고. 조 전 코치는 폭행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심석희 선수의 상처의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이 선수가 더 성장하길 바랐기에 내린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전 코치의 옥중 편지가 지난 국감장에서 공개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의 지시 때문에 선수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증인의 포괄적인 지시와 압박 때문에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 등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재범 코치를 압박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석희 선수 측은 조 전 코치가 성장하기를 원했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조 전 코치가 스케이트 날을 임의로 바꿔서 기량을 오히려 떨어뜨려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심 선수는 이날 증인 출석 후 기자들 앞에서 매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력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잠깐 말씀 해주세요. 아니, 서로 의견만 교환했지 어떤 결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전히 그럼 카풀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예. 맞습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되고 자체가 불법으로 움직이고. 정부가 완전 월급제 같은 걸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안이고요. 카풀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가용 유상운송은 안 됩니다. 카풀하고 근데 카풀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하고 혼동을 해요, 국민들이. 현재 카카오의 이 카풀 베타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여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이웃끼리 카풀을 하는 것을 규정한 규정이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게 택시업계의 주장입니다. 양대 노조 위원장 두 분 대표들께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어제 받았습니다. 택시업계의 안정과 그다음에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택시 사단체도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고요. 카풀업계에도 들어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또 사실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기구로 만든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성공했다 말았다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택시에 대한 지원책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 소관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택시나 카풀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20일에 집회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신다는. 예. 그 기존은 그건 아직까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흥가 쪽에서는 택시가 아예 안 잡힐 정도니까 그런 기본적인 택시의 문제를 개선하면 카카오 어플이 생겨도 기본적인 택시 유지되는 데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풀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또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카카오 택시로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En más calles en San Lázaro, ¿no me entiendes? Y él fue el que me dijo a mí que hiciera esto para que se me diera el propósito que yo quería, ¿no me entiendes? Tengo dos promesas en la vida, una la hago por mí, la otra la hago por mi hija, ¿no?
지난해 2월 불길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어 90대 노인을 구했던 스리랑카 의인. 대한민국하고 한국 사람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엄마 안에 있어요. 엄마 안에 있어요. 얘기 때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할머니 불 안에 있어 생각 왔어요.